자, 그 다음 3과목입니다. 열설비 구조미 시공이고요. 41번 보시면 보일러의 계속 사용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답은 1번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계속 사용 검사라고 나오는데 이 계속 사용 검사의 경우에는 안전검사와 운전 성능 검사가 있는데 이때 보일러는 둘 다 똑같아요. 안전검사 1년, 운전 성능 검사 1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러므로 41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상 안전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조정 범위가 아닌 것은 했고요. 요거는 해설해 보시면 안전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조정 범위라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증기 보일러로서 최고 사용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 다음 두 번째, 온수 발생 또는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출력이 581.5kW 이하인 것. 그럼 세 번째, 압력 용기가 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2번에 아닌 것은 1번 용량이 10톤/아워 이하인 보일러, 요거는 범위에 없죠. 그래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42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이평 보일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앞에 이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소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평 보일러는 소형 보일러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했으니까 한번 보면 1번에 설치 면적이 작다 소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설치가 간편하다 맞죠? 소형이니까. 그럼 3번에 전열 면적이 작다 맞습니다. 소형이니까.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효율이 좋고 부하 능력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소형이다 보니까 다른 보일러에 비해서는 열 효율이 낮고 부하 능력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43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복사열에 대한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보온 효과를 얻는 보온재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알루미늄 판이 되고요. 이 알루미늄이라는 재질 자체가 반사 특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열에 대한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보온 효과를 얻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알루미늄 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44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여러 용도에 쓰이는 물질과 그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내화물이란 SK26 이상 물질을 말한다. 요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화물이라는 게 있었죠. 내화물의 기준을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K 넘버로는 SK 26 이상을 말하는 거고 이거를 온도 범위로 쓰게 되면 1580도씨 이상을 이야기한다. 이 기준을 좀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에 보시면 단열재는 800에서 1200도씨 및 단열 효과가 있는 재료를 말한다. 단열재 온도 범위 800에서 1200도씨 맞는 말입니다. 그럼 3번에 무기질 보온재는 500에서 800도씨에 견디어 보온하는 재료를 말한다. 요거도 맞아요. 무기질 보온재는 500에서 800도씨. 자,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봐두시기 바라고요. 4번에 보시면 내화 단열재는 SK20 이상 및 단열 효과가 있는 재료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내화 단열재는요. 내화 단열재죠. 단열재. 이 내화물과 내화 단열재는 또 온도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내화 단열재는 SK10 이상을 얘기를 하고요. 온도 범위로는 1300도씨입니다. 1300도씨 이상으로 내화 단열재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화물과 내화 단열재 다른 거니까 온도 범위 따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45번 문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검사 대상 증기 보일러의 안전밸브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검사 대상 증기 보일러에는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46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연료 전지 중 작동 온도가 높고 고효율이며
유연성이 좋으나 전지 부품의 고온 부식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는 것은 요거는 답은 1번 용융탄산염 연료 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동 온도가 높다 보니까 고온 부식이 일어나는 단점이 또 존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작동 온도가 높고 고효율이며 유연성이 좋으나 전지 부품에 고온 부식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는 것은 용융탄산염 연료 전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47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가마를 사용하는 데 있어 내용 수명과의 관계가 가장 먼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내용 수명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내용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친절하게 문제에서는 한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풀이를 해보면 요 내자가 견딜 내입니다. 요게 견딜 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용자가 쓸 용이에요. 쓸 용자가 되고, 자, 수는 목숨수, 목숨수. 그 다음에 명이 목숨 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써놓으면 뭐예요? 내용 수명이라는 거는 견딜 내 쓸 용인데 목숨수와 목숨명이 붙었죠. 수명이 붙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마의 수명이라고 해석하면 딱 맞겠죠. 그래서 가마 수명을 내용 수명이라고 불렀는데, 그렇다면 이 가마의 수명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이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하나씩 보면 1번에 열처리 온도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열처리 온도가 가마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견딜 수 있는 온도 범위를 넘어가서 열처리를 하게 되면 가마의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처리 온도 중요합니다. 관계 있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가마 내의 부착물, 휘발분 및 연료의 재라고 돼 있는데, 휘발분 및 연료의 재는 일종의 이물질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휘발분 등이 가마 내에 부착이 되면, 이 가마 내 표면에 부착이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침식을 시킨다든가 부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마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번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온도의 급변이라고 돼 있는데, 온도의 급변도 관계가 있겠죠. 요거는 우리 내화물 중에 내화 벽돌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내화 벽돌을 엄청나게 가열하고 갑자기 얼음물을 팍 끼얹어 가지고 식혀보는 겁니다. 그럼 잘못하면 금이 간다거나 깨져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열에 의한 급격한 신축 팽창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열적 스폴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마도 뭡니까? 내화물, 내화 벽돌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만든 게 가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가 급변하면은, 잘못하면은 내부에 있는 내화물이 깨져버린다든가 갈라진다든가 해서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은 요 가마의 수명, 내용 수명과 관계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피열물의 열 용량이라 돼 있는데, 피열물의 열 용량은 가마의 수명과는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가마가 있고요. 가마 내에 도자기를 넣어서 구워낼 겁니다. 요렇게 넣어서 구워낼 건데, 여기서 말하는 피열물의 열 용량이란 것은, 피열물이 뭐예요? 피가열물입니다. 그럼 가마 내에서 가열할 물체가 뭔데요? 이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그래서 이 도자기가 피열물이 되고, 다른 말로 피가열물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피열물이라 하는데, 이 피열물의 열 용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열 용량의 단위를 써보면 킬로 줄 퍼 도시 또는 킬로 칼로리 퍼 도시가 되는 거죠. 얘는 SI 단위, 얘는 공학 단위인 겁니다. 자, 그럼 단위란 것은 뒤에서 앞으로 읽는 거니까 뒤쪽에 있는 게 단위 1이라 그랬죠. 그럼 요게 1도시라는 얘기인데, 요걸 읽어보면 어떤 물체의 온도를 1도씨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 뭡니까? 열 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 딱 적용을 시켜보면 열 용량이 크다라는 소리는 이 물체 1도씨 높이인데 필요한 열량이 많이 드는 거니까 얘를 가열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열 용량이 작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적게 드니까 얘를 가열하는데 시간이 좀 짧게 걸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피가열 물체의 이 열 용량이란 것은 결국은 제품의 재질, 품질과 어찌 보면은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얘를 가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구워내느냐에 따라서 이 재질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가마의 수명과는 어떻습니까? 좀 별개로 본다라는 거예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48번에 가마의 내용 수명과 관계 없는 것은 했을 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상 검사 대상 기기의 설치자가 그 사용 중인 검사 대상 기기를 폐기한 때에는 그 폐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자, 폐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해설에 보시면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3가지 나오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검사 대상 기기 폐기 처분 신고, 이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사용 중지 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설치자 변경 신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는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9번 같은 경우 폐기 처분 신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1번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관의 안찌름을 D 센티미터로 줬고요. 평균 유속을 V 미터 퍼 세크라 하면 평균 유량 Q 미터 삼승 퍼 세크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최적 유량인데요. 최적 유량 구하는 공식이 Q는 AV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공식 자체도 쉽고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 A라는 게 면적 미터의 자승이고요. 곱하기 유속 미터 퍼 세크가 된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하면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되는데 이게 뭐예요? 초당 흘러간 유량을 나타낸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배관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러한 배관이 있는데 원통 형태의 배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체가 흘러갔다 라고 칩시다. 그럼 초당 유량이니까 1초 동안 여기까지 이동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탁 이동을 했을 때 자, 이동한 거리 미터가 있을 거고 자, 초당이니까 퍼세크가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속 V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원의 면적 을 미터 자승이라 한다면 요게 A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요. 자, 초당 이동 거리만큼 요 원의 면적만큼 유량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흘러간 전체 유량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 1초 동안 이동한 유량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예요. 그 세로를 요 원 면적으로 한 것 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터가 3개의 퍼세크가 되니까 미터 삼승 퍼세크라는 유량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했듯이 이게 원 면적이다 보니까 공식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4분의 파이 D 자승이 뭐예요?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V 하면은 맨 똑같은 거예요. 자, 쌤, 이게 왜 원 면적 구하는 공식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이 R 제곱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좀 변형을 시킨다면, 요 R이라는 것은 뭡니까? 직경에 D에다가 나누기 2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요 2분의 D를 요 R 자리에 넣게 되면 파이에 2분의 D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요 전체의 제곱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에 2의 제곱 분의 D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2의 제곱하면 뭐예요?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이 뭐예요? 원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파이 R 제곱해도 되고 4분의 파이 D 제곱해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직경으로 주어지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으로 알아두면 편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단위 환산해보면 4분의 파이 D 자승도 면적 미터의 자승이 되고요. 곱하기 유속 미터 퍼 세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최적 유량 구하는 공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의 안찌름 D를 센티미터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찌름 D를 지름이라 할게요. 지름 D를 센티미터로 줘버렸는데 요 지름을 여기에 센티미터로 놓게 되면 센티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안 맞잖아요. 이거 우리 구할 때는 미터 자승으로 나와야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되는데 센티미터 제곱으로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센티미터로 넣었다 치고 그러면 센티미터 제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미터 자승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센티미터 자승 나누고요. 미터 자승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1m는 100cm죠. 근데 제곱이 다 붙어 있으니까 1의 제곱, 10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어차피 1의 제곱하면 1이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100의 제곱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센티미터 자승 사라지면서 미터 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요건 지우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요 값에다가 100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잘 기억하세요. 100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게 미터 자승으로 바뀌어요. 언제? 직경이 센티미터로 주어졌을 때. 그럼 이걸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입을 한번 해보면 요 4분의 파이를 미리 뗄게요. 4분의 파이를 미리 떼오고 여기다가 곱하기 자 D의 제곱인데 곱하기 100 제곱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D의 제곱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0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인 거예요. 그럼 요 제곱은 다시 빼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빼고 묶어서 전체 제곱하면 되죠. 그럼 어차피 들어가면 D의 제곱, 100의 제곱 되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V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요 전체가 100의 제곱을 나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터 자승으로 나옵니다. 언제? D의 값이 센티미터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얘는 미터 퍼 세크 유속이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미터 3승 퍼 세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Q는 이번 문제에서는 Q를 구하는 공식은 D의 값이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에 100분의 D의 전체 제곱 곱하기 V라는 공식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50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파이프 바이스의 크기 표시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답은 2번에 고정 가능한 광경의 치수가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고정 가능한 최대 광경의 치수를 파이프 바이스의 크기로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3번에 좀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조를 최대로 벌려놓은 전체 길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 조를 최대로 벌려놓은 전체 길이로 표시하는 거는 파이프 렌치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렌치에서 조라는 거는 파이프 렌치의 입을 얘기하는 거죠. 요걸 최대로 벌려놓은 상태에서 전체 길이는 파이프 렌치의 크기 표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2번은 파이프 바이스, 3번은 파이프 렌치의 크기 표시 방법이다 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51번에서는 파이프 바이스의 크기 표시라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에너지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및 그 설치 시공 범위의 구분에서 품목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이제 명칭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특정 열사용 기자재 및 설치 시공 범위라 해서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 품목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에 태양열 집광기입니다. 그래서 쌤 지별기 직광기 같은 거 아닌가요? 왜? 그 기준에 보면 태양열 지별기는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태양열 집광기와 태양열 지별기는 좀 다른 장치다라고 구분을 좀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 이 태양열 집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 집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 차이점이냐? 지별기는 열을 모으는 거고요. 직광기는 빛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죠. 이 직광기부터 볼까요? 직광기는 햇빛이 이렇게 비쳐요. 그럼 여기 사이에 렌즈를 딱 설치를 합니다. 그럼 렌즈를 딱 설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쫙 모읍니다. 그럼 모으면 이게 엄청나게 고온으로 올라가요. 물론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돋보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원리는 돋보기랑 똑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빛을 잘 모으게끔 돼 있겠죠. 기타 부속 장치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 이제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열을 쫙 모으다 보니까 굉장한 고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인다든가 해서 발전기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광기 뭡니까? 빛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별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태양열이 이렇게 쫙 오면요. 여기에다가 패널 같은 걸 딱 설치해서 안쪽에다가 코일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물을 쫙 순환을 시켜요. 그러면 열을 쫙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쫙 받으면 내부에 있는 물이 가열이 되겠죠? 이렇게 가열이 돼가지고 쫙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땐 찬물이었는데 나올 때는 이제 온수가 돼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죠? 태양에서 오는 열을 모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열을 모으려면 열 매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열 매체는 물을 쓸 수도 있고 공기를 쓸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오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별기랑 직광기는 확실히 다른 그 장치에 해당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광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지별기는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명칭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므로 52번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증기보일러의 전열 면에서 벽의 두께는 22mm, 열 전도율은 50kcal/m/h 도시이고 열 전달률은 열가스 측이 18kcal/m/h 도시, 물 측이 5200kcal/m/h 도시, 물 측이 평균 두께 3mm의 물대네요. 물대 열 전도율 1.8kcal/m/h 도시와 가스 측의 평균 두께 1mm의 그름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그름 열 전도율은 0.1kcal/m/h 도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열 관류율은 약 몇 kcal/m/h 도시인가? 단 전열면은 평면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열면에 벽이 있다라는 건데, 자,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요 벽체의 두께가 22mm죠. 22mm다라는 소리고. 그리고 열 전도율 좋네요. 50kcal/m/h 도시입니다. 자, 요게 벽입니다. 벽체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열 전달률 줬는데 열 전달률은 가스 측이 18, 그다음 물 측이 5200입니다. 그럼 일단 열 통과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여기가 가스라 치고 이쪽 편을 물이라 칩시다. 수측입니다. 그러면 요 가스 측에 열 통과율을 A1이라고 했을 때 요게 18kcal/m/h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물이 5200kcal/m/h 도시다. 요런 뜻입니다. 요거를 A2다라고 둡시다. 자, 이때 물축에 평균 두께 3mm, 물대가 있다. 물대도 벽처럼 그리면 됩니다. 물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두께가 3mm다라는 거죠. 3mm이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1.8입니다. 1.8kcal/m/h 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뭐죠? 물대입니다. 물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스 측의 평균 두께 1mm의 그름. 자, 그름이 있다라는 거네요. 가스 측에 1mm의 그름이 있다. 1mm의 그름입니다. 그름이 끼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열 전도율이 0.1이네요. 0.1kcal/m/h 도시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표시해드리면 웬만해서는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이론 강의 들으시고 문제 좀 풀어보셨다면.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자, 표시를 해드릴게요. A1이 있고요. 여기 보면 A2가 있습니다. 요거 잘 안 보이니까 파란 걸로 A1이 있고 A2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하면 되죠. 자, 요 두께를 L1, L2, L3로 두고요. 얘를 열 전도율이니까 람다1, 람다2, 람다3로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구하라는 거예요? 열 관료율, 다른 말로 열 통과율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K를 구해라 이 뜻이죠. 그럼 조건 다 있으니까 그대로 정리합니다. 공식 적어보면 A1분의 1 더하기 요거 세 개죠. 벽체가 지금 세 종류로 나뉜 겁니다. 뭐 마른 그름, 물대인데 그냥 똑같은 벽이다. 여러 개의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대로 넣으면 람다 1분의 L1 더하기 람다 2분의 L2 더하기 람다 3분의 L3 더하기 A2분의 1로 구하고요. 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1이 18이니까 18분의 1 더하기 람다1이 지금 0.1입니다. 0.1 분의 요거는 밀이잖아요. 밀인데 우리 뭘로 바꿔야 돼요? 전부 뭐예요? 미터죠. 그래서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1000을 나눠서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0.001 더하기 람다2는 50이네요. 50분의 22mm의 1000을 또 나눕니다. 그러면 0.022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람다3가 1.8이고요. 그 다음 분의 3mm의 또 1000을 나누면 0.003이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A2가 5200입니다. 그래서 5200 분의 1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의 1 해서 역수를 취하면 되죠. 자, 그럼 이거 단위환산 간략하게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합시다. A1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자, 요 A1분의 1이라는 거는 A의 단위가 kcal/m/h 도시잖아요. 요걸 뒤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m/h 도시 per kcal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람다분의 L이라는 게 뭡니까? 람다의 단위가 어떻게 되죠? kcal/m/h 도시인데요. 요걸 뒤집은 거죠. 그래서 m/h 도시 per kcal인데 여기다가 L을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미터를 하나 더 곱한 거죠. 그러니까 미터 하나 더 곱하면 미터의 자승이 됩니다. 즉
A분의 1이나 람다분의 L은 미터 자승 아워 도시 퍼 킬로칼로리로 단위가 같아요. 그럼 이 전체를 구하면, 요 밑에 전체를 구하면 그 단위가 뭡니까? 요 미터 자승 아워 도시 퍼 킬로칼로리가 나온다. 이거를 전체 분의 1 역수치하니까 한 번 더 뒤집어지면 최종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로 바뀌어서 이게 뭡니까? 열통과 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대로 계산기 여러분들 입력 잘 하셔야 됩니다. 입력 잘 하셔서 틀리지 않게 입력 딱 해보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 14.737 나오네요. 14.737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기에 보니까 답은 2번이네요. 여기서 반올림하면 14.7 해서 단위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5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 규칙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 온수 보일러 중 검사 대상 기기에 해당되는 것은 가스 사용량이 몇 킬로그램 퍼 아워를 초과하는 경우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17kg per hour를 초과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검사 대상 기기 소형 온수 보일러의 대상 범위라 해서 가스 사용량이 17kg per hour, 도시가스는 232.6kW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 보일러가 검사 대상 기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54번에서는 가스 사용량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번 17kg per hour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보온재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1번 부피 비중이 적어야 한다. 요거 맞는 말이죠. 부피는 작고 비중은 일종의 무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무게가 가벼워야 어때요? 시공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에 열 전도율이 가능한 높아야 한다 돼 있는데 틀린 건 2번이죠. 열 전도율은 가능한 작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 보온재란 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단열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을 잘 차단시켜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열을 잘 차단시켜야 보온성이 우수한 거죠. 열이 자꾸 통과해 나가면 방열돼 버리면 손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단열재, 보온재를 시공하는데 그러면 열 전도율이 가능한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된다. 잘 차단을 시켜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번에 보시면 흡수성이 적고 가공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흡수성, 수분을 잘 흡수를 하면 이 열 전도율이 증가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성은 작아야 되고요. 건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공이 용이해야 시공이 좋은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4번에 불연성이고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요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야 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가 감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55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두 개의 증기드럼 하부에 하나의 물드럼을 배치하고 삼각형 순환도를 형성하는 극경사 곡간형 보일러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구조를 한번 짜보면 두 개의 증기 드럼이라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기수 드럼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수 드럼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들을 이제 배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 위쪽에 요 두 개가 기수 드럼이라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게 수 드럼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는 어차피 물이 차 있고 위쪽은 일부는 수고 일부는 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수, 위에는 기체죠. 그래서 이걸 끓여 가지고 기체, 증기로 만들어서 요걸 배관화해서 증기를 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보일러를 스털링 보일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수드럼과 하나의 수드럼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세 개의 기수드럼과 두 개의 수드럼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드럼의 개수는 어떻게 구조를 짜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개 하나거나 세 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마찬가지 증기를 인출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보일러를 스털링 보일러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56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관류 보일러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관류 보일러 종류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류 보일러 라는 거는 관으로만 이루어진 보일러인데 종류는 어떻게 외우느냐? 벤, 슐, 앳,
엣지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엣지 있게 외우셔야 돼요. 벤슐 엣지 뭡니까? 벤슨, 슐저, 그 다음에 엠모스, 그 다음에 램진이죠. 램진. 그래서 벤슐 엣지 외우셔도 되고 벤슐 엣진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외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였습니까? 소형 관류 보일러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기에 소형 관류 보일러 나오면은 그거는 당연히 관류 보일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관류 보일러 종류는 벤슨 보일러, 슐저 보일러, 엠모스 보일러, 램진 보일러가 이에 해당이 되고 추가를 하면 소형 관류 보일러가 해당이 되는데 57번에서 관류 보일러로 맞는 것은 이라 물어봤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답은 1번에 슐저 보일러가 있죠. 그래서 57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보겠습니다. 피열물을 부압의 가마 내에서 가열 시 피열물이 받는 영향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가마 내에서, 자, 가마입니다. 가마 내에서 피열물이라 하면 안쪽에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도자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도자기를 가열을 할 건데 이 가마는 특성이 부압 상태입니다.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지녔어요. 그럼 진공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요 도자기를 구워내게 되면 도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산소 있죠. 요 산소를 이렇게 밖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얘가 부합이니까. 빼앗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피열물이 산소를 잃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환원이라 불러요. 환원. 그러면 거꾸로 산소를 얻었다 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산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가 많다 이 뜻이죠. 산화현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를 잃으면 환원, 산소를 얻으면 산화 요거를 기억을 좀 하시고 이 가마 내에 부합 상태에서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자기 내부에 있던 산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부합 상태니까, 진공 상태니까 산소를 빼앗기는 거예요. 가마 쪽으로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환원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58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노제란 것은 내화물입니다. 그래서 내화물을 다른 말로 노제라 그래요. 그럼 이 문제는 내화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보면 쉽죠. 자, 그래서 보면은 1번에 사용 온도에서 연함이 변형이 되지 않을 것 맞는 말이겠죠. 쉽게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팽창 및 수축이 잘 될 것 돼 있는데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이거 뭐예요? 열에 의한 수축 팽창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화벽돌로 생각하면 쉽게 금이 간다거나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팽창 및 수축은 작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 나머지 보면은 3번에 온도 급변에 의한 파손이 적을 것. 요건 어찌 보면 2번에서 이어지죠? 그래서 온도 급변에 의한 수축 팽창이 작아야 되고 그로 인한 파손도 적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겠죠. 그럼 4번에 보시면 사용 목적에 따른 열 전도율을 가질 것.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내화물, 어떤 건 내화 단열재 뭐 이런 식으로 사용 목적에 따른 열 전도율이 알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59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증기 엔탈피가 2800kJ/kg이고 급수 엔탈피가 125kJ/kg일 때 증발 계수는 약 얼마인가? 단 100도씨 포화수가 증발하여 100도씨의 건포화 증기로 되는데 필요한 열량은 2256.9kJ/kg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증발 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증발 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론 강의 들었다면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당 증발량 GE는 자, 공학 단위로는 539지만 SI 단위에서는 2257이죠. 이거 뭐예요? 공학 단위에서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은 539 kcal/kg이었다면 SI 단위로 가면 이게 2257 kJ/kg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I 단위로 주로 출제가 되니까 요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이 관계가 뭐 있습니까? 1kcal는 4.18kJ가 같죠. 그래서 곱하기 4.18 하시든 아니면 4.2 하면 요 근사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요즘에 자주 쓰니까 2257 꼭 외워주세요.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입니다. 그래서 상당 증발량은 2257분해입니다. 이제 2257분해.
G에 H2-H-로 구하게 된다. 요게 상당 증발량이었어요. 근데 요 G를 이 항에서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했을 때 G분의 G2에 2257 분의 위에 거 그대로 오죠. H2-H-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뭡니까? 요게 실제 증발량 분의 상당 증발량이 요 두 개의 비가 곧 증발 개수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딱 보니까 어때요? 증기 엔탈피 요거 H2- 줬고요. 급수 엔탈피 요거 H-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증발 개수를 이 공식으로 풀어 달라라는 겁니다. 대신에 증발 잡열을 여기서는 2256.9로 준 거죠. 그러면 요것만 바꿔서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증발 개수는 요 공식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2256.9 문제에서 풀어달라 했는 대로 풉니다. 분의 H2-H-니까 자, H2- 뭡니까? 증기 엔탈피 2800 줬네요. 2800 마이너스 자, 급수 엔탈피가 125 줬습니다. 125 두 개의 엔탈피 단위가 뭐로 나왔습니까? 요 값과 요 값의 엔탈피 단위가 kJ/kg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100도씨 물의 증발 잡열의 단위도 뭡니까? kJ/kg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성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증발 개수를 딱 구해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1.185가 나옵니다. 1.185. 자, 그래서 60번 문제 답은 지금 1.2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반올림 했다 치고 1.2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0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